전 국민의 메신저, 카카오톡의 유용한 팁 활용편입니다. 스마트폰과 PC용 카톡의 15가지 기능들입니다. 카톡을 더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원치 않는 채팅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광고라든지 또는 업체 같은 곳에 연락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채팅방이 생성이 돼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에서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더라도 메시지가 오게 되면 다시 채팅방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채팅방 창에 보시면 이런 광고 채팅방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채팅방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채팅방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채팅방 차단 메뉴는 없죠. 일단 채팅방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죠. 일단 채널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친구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추가한 채널이 친구로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차단이라고 있죠. 차단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채널이 차단이 되겠죠. 자, 이제 채팅방을 들어가신 다음 해당 채널로 들어가셔서 나가기를 해주시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초대해서 채팅방을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나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졌죠. 자, 이제 차단한 채팅방이나 그 채널에서 나를 초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원치 않는 광고 채널이나 채팅방들은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친구 삭제인데요. 자, 얼마 전까지는 친구 삭제를 할 수가 없었죠. 차단이나 숨김 친구만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친구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친구가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를 보시게 되면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택배 기사님도 잘못해서 친구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삭제 메뉴가 새로 생겼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삭제라고 나오죠. 자, 얼마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은 했지만 일단 숨김이나 차단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삭제가 가능하죠. 자, 삭제해 볼게요. 자, 삭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삭제가 됐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친구 관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숨김 친구나 차단 친구를 찾아보셔도 삭제한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친구들은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친구에 등록은 시켜놔야 되는데 계속 오는 메시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우선 조용한 채팅방에 들어갈 채팅방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채팅 누르신 다음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낼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해당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일 상단에 조용한 채팅방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제 이 조용한 채팅방에 원하지 않는 채팅방들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용한 채팅방은 광고 채널이라든지 이런 카카오에서 생성된 채널들은 추가를 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친구 채팅방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카카오톡, 우리은행 이런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조용한 채팅방 메뉴가 나오지 않죠. 자, 하지만 이런 일반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채팅방에서 들어온 메시지들은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조용한 채팅방 안에 들어가서만 확인할 수 있죠.
자, 당연히 메시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림도 울리지 않고 안 읽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에 모아놓게 되면 가끔 한 번씩만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메시지도 받으면서 따로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할 경우에는 조용한 채팅방 들어가셔서 해제할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라고 나오죠. 자, 이걸 선택하시면 해당 채팅방만 해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팅방을 하나만 추가했는데요. 채팅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하는 채팅방만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한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해제하지 마시고요. 편집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채팅방들을 전부 선택하시고 보관 해제하시거나 나가기를 하시거나 모두 읽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채팅방 여러 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메시지는 받아야 되지만 알림 울리는 것도 싫고 읽지 않은 메시지 카운팅도 싫으실 경우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용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채팅방이 있는데요. 자, 그런 채팅방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하시죠. 자, 이럴 필요 없이 그런 중요한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채팅방 상단 고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고정되죠. 중요한 채팅방들은 이렇게 상단에 모아두게 되면 카톡에 들어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약 메시지 기능인데요.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고 1시간 뒤 또는 내일 또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일, 경조사, 기념일 메시지들은 특히 더 그렇죠. 이럴 경우 미리 메시지를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예약 메시지죠. 예약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입력창 좌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예약 메시지 누릅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모티콘이라든지 사진, 영상, 파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녹음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간과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하신 다음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전송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 화살표 누르시고요. 11월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채팅방 개설자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리 알림 받지 않음이 기본인데요. 전송을 하게 되면 알림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전송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림 받지 않음 누르시고 미리 알림 받음을 15분 전에 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발송 전의 알림은 15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약 눌러주시면 자, 이제 내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이 되면 메시지가 자동 전송이 되겠죠. 나중에 메시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플러스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예약 메시지 들어가신 다음 예약 목록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메시지 작성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 중인 메시지와 발송 완료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발송 완료 메시지는 예약 메시지로 발송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입력을 할 때 일일이 문장을 전부 입력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부터 AI 기능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단어만 입력하고 간단하게 전체 문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창 터치하시고 안녕이라고 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AI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고요. 정중체 지시면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 선택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반갑습니다라고 해볼까요? 반갑까지만 씁니다. 그 다음에 AI 버튼 누르시면 반가워요, 정중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다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AI 도움을 받아서 터치 한 번으로 전체 문장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대부분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컴퓨터에서도 카카오톡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PC용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채팅 페이지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죠. 톱니바퀴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실험실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작성 중인 채팅방 보기라고 있죠. 자, 이 메뉴는 실험실 이용하기 메뉴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실험실 이용하기 체크하시고 내가 작성 중인 채팅방 보기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입력하는 도중에 채팅방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내가 채팅을 작성하다 말았을 경우 어디에서 작성하다 말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이 작성 중인 채팅방 보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우측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표시가 나오면 작성하다가만 채팅방이 되겠어요. 자,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다 말았죠. 자, 이 상태에서 쓰다만 텍스트를 지우게 되면 말풍선도 없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마저 마무리를 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이 기능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 모음 플로팅인데요. 이 기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자주 이용하는 도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도구 모음 플로팅을 이용하시면 그 도구들을 항상 띄워 놓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D로 플로팅을 숨기거나 띄울 수 있다고 하죠. 자, 컨트롤 쉬프트 D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 모음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카오톡 열기, 알림, 캡처, 채팅방 서랍, 예약 메시지, 톡 타이머 이렇게 자주 쓰는 도구들을 꺼내 놓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도구만 선택해서 꺼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쉬프트 D 누르면 숨길 수가 있죠.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로 꺼내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 기능이 있죠. 자, 이 AI 기능은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자, 이 AI 기능은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 해당 채팅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것은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채팅방 하단에 보시게 되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캡처 메뉴를 이용을 해서 대화방 대화를 캡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캡처 기능은 대화방 캡처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화면 자체를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버튼 누르게 되면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각형 캡처와 전체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캡처가 있죠.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캡처 기능은 이 대화 캡처가 되겠습니다. 대화 캡처를 누르면 스마트폰 대화만 캡처할 수 있죠. 시작 부분 터치하시고 끝나는 부분 터치하시면 선택한 구역 전체가 캡처가 되죠. 이렇게 선택한 구역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캡처를 할 때 하단에 있는 캡처 옵션 누른 다음 프로필을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캡처 기능인데요. PC용 캡처 기능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화면 녹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녹화 막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녹화를 하게 되면 화면 전체가 녹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화면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녹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녹화 버튼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각형 캡처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구역만 캡처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완료하게 되면 바로 캡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확인이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저장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구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전체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PC용 카카오톡은 화면 우측이나 좌측에 띄워놓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야 할 경우 캡처 기능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이 카카오톡의 캡처 기능으로 컴퓨터 화면을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단에 있는 맞춤법 번역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창이 하나 따로 나오죠. 스마트폰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전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바로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고 여기 맞춤법 창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타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때 검사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타 부분을 바로 잡아주죠. 자, 이 상태에서 입력창에 적용하기 누르면 바로 입력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송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춤법 번역창을 띄워놓고 맞춤법 창에 입력하시면 맞춤법이 틀린 문장을 잘못 입력해서 낭패보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죠. PC용 카카오톡에서 긴 문장을 입력하실 때는 바로 입력하지 마시고 맞춤법 창을 열고 검사한 다음 적용하기에서 전송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번역 기능도 있죠. 자, 한국어인데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하기 누르면 바로 번역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도 입력창에 적용하기 하면 바로 적용되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맞춤법 번역 기능도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약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1시간 뒤에 보내야 한다든지 또는 내일 오전에 보내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보내야 하는데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예약 메시지를 이용하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약 메시지 누른 다음 일단 메시지부터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9시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와서 오전을 선택을 하시고요. 시간 선택하시고 9시 선택하고요. 9시 10분쯤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미리 알림을 주게 되면 발송 15분 전에 모바일로 알림을 보내준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주 편리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서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화 내보내기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들을 TXT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한 모든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자,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채팅방을 잘못 들어가서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굉장히 낭패죠. 자, 그럴 때 채팅방 잠금 기능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없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자물쇠를 풀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는 입력이 안 되죠. 우측 하단에서 자물쇠 누른 다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다시 잠기죠. 자, 매번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잠금을 풀어야 돼서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중요한 채팅방은 이렇게 잠금 기능을 설정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PC용 카톡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거나 검색을 할 때 가려서 불편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카카오톡 창은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줄여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화방은 하단에 있는 투명도 설정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뒤쪽에 가려 있는 여러 가지 창들도 그대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열려 있더라도 채팅방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그대로 다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컴퓨터 화면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C용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카카오톡은 일상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SNS 도구가 되었는데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